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음주 차량이 치여 사망케 한 사건, 을왕리 사건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전자가 구속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사고 당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종성 기자님? 네, 이 사건은 9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남녀가 만났고 또 두 사람이 같이 하는 남녀 해서 4명이 만나서 이제 술자리를 가지게 됐는데 네. 그때 9월 9일이다 보니까 2.5단계 이 술집이 저녁 9시, 밤 9시에 문을 닫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이 또 술과 안주를 구입을 해서 네. 근처에 모텔을 가서 2차 술자리를 벌인 겁니다. 네. 이 술자리가 4시간가량이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정이 넘어섰죠. 이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 싸움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운전하게 되는 이 여성이 나 집에 가겠다 하고 나오게 되고 이 이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남성도 나옵니다. 네. 나머지 그 남녀도 나중에 이제 나와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여성이 운전대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이제 이 모텔에서 나와서 불과 5분도 안 돼서 아하. 큰 도로에 나와서는 1분도 안 돼서 네. 이 마주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치여서 안타깝게도 이분은 사망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 운전자와 동승자가요, 김복준 의원님. 예. 1차로는 식당에서 먹고 네. 그냥 집에 갔으면 되는데 네. 모텔에 가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설명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9시까지 문 닫으라고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인근에 있는 모텔 가가지고 2차로 이어간다는 이 자체 이 발상도 전 정말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몰라야 될 걸 이 사람들이 귀감을 보인 것 같은데요.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텔에서 아마 그 싸움이 나니까 이 여성 운전자 네. 가해자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나오니까 그 뒤에 이제 40대 남성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네. 따라 나오는데 그 여성 같은 경우는 바로 가가지고 아마 사전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제 승용차 운전석에서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 열렸어요. 아하. 근데 뒤따라 나온 이 남성이 스마트 키로 그 문을 열어주는 게 네. 그 CCTV에 잡히고요. 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이제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출발을 했던 게 네. CCTV에 잡혀 있고요. 아하. 그 이후에 1분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따라서 이 그 동승자 40대 남성 같은 경우도 일단은 경찰이 방조 혐의로 입건을 한 겁니다. 네. 혹시 그렇다면 CCTV를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됐던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보이고 여성이 운전을 한 것으로 일단 그 CCTV 상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내가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까 경찰에 이 동승자인 자신에게 유리한 짓을 해달라라고 회유를 한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 운전자의 지인이 경찰에다가 동승자로부터 자꾸 만나자는 연락이 온다. 또 동승자가 동승자의 지인을 통해서 회유성 문자 메시지를 자꾸 보낸다라면서 경찰에 문자 메시지를 제출을 합니다. 아하.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 네. 동승자의 지인이 운전자에게 보낸 메시지인데 네. 나 오빠, 이 오빠는 동승자입니다. 나 오빠에게 죄송해 죽겠다. 그 오빠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맘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고 이 동승자에게 협조를 하라라는 어허. 회유성 문자가 있고요. 네. 두 번째 문자도 마찬가지로 동승자의 지인이 운전자에게 보낸 건데 너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된다고 쳐. 너 이거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가 형사입건 내면 너를 도와줄 걸 못 돕잖아. 라면서 합의금을 제시를 하면서 형사입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라는 회유성의 문자이고요. 지금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이 동승자는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달라라고 회유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돈으로 막을 테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지금 처벌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유는 문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승자 측에서 자꾸 이제 만남을 요구하는데 이 운전자는 이제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지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운전자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면회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아마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지인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이 종용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해 운전자는 이 동승자 측의 회유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종성 기자님. 일단 만나자는 제안 거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 진술에서도 이 동승자를 옹호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대리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네가 술 덜 마셨으니까 네가 해라고 오히려 강요를 했다. 아. 그래서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운전을 하라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벗어나고 싶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은 정말 이 동승자가 이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는지 네. 혹은 뭐 방조 내지는 교사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해 운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러니까 방조 같은 것은 뭐 운전을 할 때 말리지 않았다거나 뭐 자동차 키를 건넸다거나 이런 것들이 방조인 것이고요. 여기 적극적으로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까 네가 운전을 해라 이렇게 시키는 것은 사실은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이 여성이 받고 있는 것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의 교사가 된다면 방조는 원래의 주범보다는 형이 낮아요. 상당히 낮을 수가 있는데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주범과 형이 동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승자의 혐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건이 공문을 산 건요. 이들이 사건 후에 취한 대처 때문입니다. 관련해서요. 신고자분이 인터뷰 때 밝힌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에 바로 전화를 해서 차에서 나와서 보니까 고객분께서 그 4차선 중앙에 엎드려서 계셨거든요. 동승자석에 있는 남자가 창문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이미 만취가 됐고 안쪽에다 사람을 보니까 여자인 거예요. 네. 여자도 딱 보니까 취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앞에 있는 창 유리랑 그런 게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남자가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는데 한 10분이 걸린대요. 그때서야 그 여자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정말 술에 취한 목소리로 네. 발음 다 꼬여가지고 저한테 여기서 역주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진짜 이것들이 정말 미쳤구나 했는데 근데 네. 경찰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와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승자였던 그 자기 변호사한테 전화했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운전했던 여성, 가해 여성이 영장 심사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셨습니까? 사고 직후에 왜 구호 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잠시만요. 법정에 가서도 심신미약 주장하실 건가요? 그래 들었다 돼서. 지금 저렇게 사과 한마디도 안 했고요. 지금 김복준 의원님 저희가 알아봤더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요. 동승자에게도요. 네. 방조 혐의,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도 추가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방조 혐의로 입건은 했는데 아까 최단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도록 권유한 게 드러나면 그때는 방조가 아니라 교사 혐의가 될 아하, 겁니다. 네. 그러면 정범의 처벌 형량하고 같아요. 교사범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